자, 5월 20일 보내드리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입니다. 2부에서는 일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의 원래 수사, 뭐 대장동, 백현동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새롭게 이재명이 코인 스캔들의 몸통이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 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송영길 돈봉투 금배지들 줄소화는 시작된 건지, 자,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부에 의해서 김남국 코인 이 수사가 이재명 코인 연루 수사로 그럼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 지금. 지금 이제 그 김남국이 수사가요. 네. 저는 이제 그 네 군데로 확대되나 봐요. 네 군데로? 네 군데로 아마 조사할 겁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김남국이 물론 당연히 조사하고요. 네. 첫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철음의 회원들 중에 김남국과 친한데 네. 재산 정식이 불분명한 대표적으로 장경태. 장경태 같은 사람들. 네. 1,000만 원이 7억이 되잖아. 네. 자기도 일부 또 인정한 것도 있고. 네. 요런 이제 부류들이 두 번째 부류고. 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게임산업진흥법을 발의한 사람들. 네. 이 국회 엄청나게 게임 회사들이 막 로비로 들어들잖아. 네. 그게 함부로 이게 발의 도장 찍어줄까요? 네, 그렇죠. 로비 없이 공짜로 맨입으로 네, 좀 위험한 건데. 그 전용기 부대가 그 발의한 의원들 10몇 명씩 나오죠. 네. 이 부분 다 공범자들이에요. 이 부분 수사가 확대된다. 이게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재명과 패밀리들. 이재명과 그 패밀리들. 저는 이재명 외에 그 이동호, 네. 이윤호잖아. 아들. 고대 넣었죠? 네, 아들. 근데 이동호가 이 돈 버는 게임 있잖아. 네. 여기 중독자 아닙니까? 자기 게임 엄청나게 도박 중독자예요. 예. 성매매도 중독자지만 그것도 지금 이게 대선 때 기소 이야기. 의견으로 네. 가 있잖아요. 예, 가 있죠. 근데 저는 김남국이도 네. 이재명의 정치적 아들이거든. 네. 황태자.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수행단장이잖아. 네. 수행. 이 김남국이가 이재명 수행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가족들도 친합니다. 그렇죠. 김혜경도 친하고 아들도 친하죠. 그러니까 24시간 거의 붙어 있죠. 잠자는 시간 빼고. 이 아. 이동호나 예. 이자들이 이재명 아들이죠. 예. 관역이 돈 씀씀이가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안말수소나 돈이 통장에 예. 이자들에게 코인 안 했을까요? 어. 지금 여기 검찰 주변이나 제가 방송 가보면 예. 전부 이동호와 김남국이가 코인 같이 많이 상했다 뭐 했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 아. 제가 여기 너무 많이 들었어 이번 주에. 예. 따라서 저는 이재명이가 뭐든지 직접은 안 하지. 예. 아, 정지상 시키고 맞아요. 김용희 김용 시키고 시키고. 코인은 동훈 네가 한번 해봐라. 아. 네가 잘하니까 게임하고 직접 남국이하고 아들에게 직접. 이런 식으로 저는 과연 이게 이동호는 코인 그런 얘기 없는지 반드시 이게 조사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아.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수사가 확정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야, 그러면 철음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철음회가 뭐 나서가지고 그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일부에서 말씀 잠깐 하셨지만 600만 명이 코인한다고 600만 명이 하는데 600만 명이 다 비도덕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왜 진보는 정의로워야 되는가, 뭐 도덕적이어야 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면서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있네. 처음에 자기들. 그렇죠. 자기들 보호고, 하나는 더 넘어서 이재명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재명 보호고. 네. 예, 이 두 가지 목적에서 하니까 지금 점점 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것은 그 특보단 전문가들이 그 반대하는데도 이 P2E 이것을 합법화를 계속 김남국은 외쳤고 이재명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로비의 대가가 아닌가. 자, 이렇게 지금 전개가 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예. 여기 특보단 전문가들은 다 반대했죠. 예. 위정현 교수부터 학회 회장. 예, 게임 학회 회장. 예. 그럼 여기 특보다는 왜 다 반대했는데 현역 의원들은 다 찬성했냐? 아, 예. 특보다는 로비를 안 받은 거야. 특보다는 누구 잘 모르고 특보다는 모르죠. 로비를 했으면 반대 안 했겠지. 특보다는 특보잡이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대선 때 특보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특보다는 이게 합리적 판단한 거죠. 그렇죠. 이걸 합법화시키면 전 국민 도박 중독되고 옛날에 그렇잖아요. 바다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렇죠. 되는, 예. 청소년들이 특히 예. 청년들이. 그런데 그래서 특보단들은 합리적으로 이제 그 반대 의견을 냈을 거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로비를 당한 국회의원들 있잖아. 예. 저는 국회의원보다 보좌진부터 로비합니다. 순서가 항상 보좌진부터 도장 입법 발의할 때 도장 찍어주는 거 보좌진이 예. 먼저 오케이 하면 의원한테 보고하고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비가 너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보좌
하다가 게임을 가서 많다니까. 이걸 제가 전수조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많아요. 대관 업무하러. 위메이드 외에도 예. 대관 업무가. 예. 그래서 저는 아마 근데 이걸 공약으로 넣어버렸잖아. 예.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쟁점이기 때문에 이걸 최종 공약 결정은 이재명이가 했고 이 공약 때문에 위메이드 주가가 10번 이상 뛴 거예요. 그 당시에. 코인도 뛰고. 왜냐하면 이게 공약이 된 건 절반은 성공한 거잖아. 이재명이가 그래도 이게 집권 여당 후보잖아. 대통령이 될 확률이 50% 넘잖아. 자기들이 볼 때는. 다 그 김만배도 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 생각한 거야. 되면 이거 다 끝난다. 근데 대통령이 안 됐잖아. 0.73% 차이로. 그러니까 근데 그 게임에서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망가지고 망했지만 저는 이제 이 공약화 될 때부터 주가나 코인까지 폭등했다. 그 사이에 한몫 챙긴 의원들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상당히 이 국회 그러니까 여당에도 혹시 그 여파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당에 그때는 야당이었으니까 그때 야당이었기 때문에 집중 로비 대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대관 업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신동아에 그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랫동안 취재를 해서 쓴 적이 있는데 국회에 오면 국회에 로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기업체나 정부 부처에서도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대관 업무, 그러니까 대관이라는 게 관을 상대로 이렇게 로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는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리내서 국회 사정을 잘 알고 국회 안에 인맥이 있는 보좌관들을 특정 업체에서 스카우트를 하는 거예요. 스카우트를 해서 그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역할을 맡기는 게 그게 대관 업무인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 국회 보좌관 출신이라고 해서 그냥 맨입으로 로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보좌관이나 다른 국회의원에게 또 뭔가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이 가상화폐 코인으로 뭐 오고 가고 그것 아니냐 자 그런 그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두 개 법이 로비로 저는 됐다 보는데 하나가 이제 게임산업진흥법 있잖아요. 우리 그 게임으로 해가 번든 것도 가상화폐로 본다는 조문 있잖아요.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세 세금을 유예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 예를 들어 코인과 돈 번 거 세금을 때리는 걸 유예하자. 이 두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발의자 이름을 다 봤더니 전수 다 봤더니 전부 다 100% 민주당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자에 없습니다. 그럼 100% 민주당 의원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고 그렇죠. 이재명이 자체가 도박에 관심이 많은 중독자 아닙니까? 주식이든 뭐든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쪽만 로비하면 법 통과되지. 굳이 막 국민의까지 끼우면 더 골치 아프니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로비가 집중됐다. 현재까지 이러면 100%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서 소외됐네. 차라리 잘 됐네. 그때 소외됐네. 그리고 또 특히 그때는 대선 무렵인데 이재명이 거의 뭐 대통령 되는 것처럼 그때 뭐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그렇게 뜨지 않았을 때고 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할 때 이 무렵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졌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다시 민주당 정권이 된다는 그런 그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로비가 집중이 됐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새로운 이재명과 관련된 새로운 그 유혹들이고 이 코인 스캔들도 이재명이 몸통일 수 있고 김남국과 코인 공동체 심지어 아들 이재명 대표의 아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했을 수가 있다. 자 이런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아들이 뭐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고 도박을 많이 한다고 하고 또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게임과 도박 두 개 합치면은 그게 P2E죠. 그래서 자, 그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다른 수사, 이재명 다른 수사. 지금 백현동 보니까는 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민간 사업자죠. 압수수색에 들어갔던데 그제인가요? 이게 그러면 이재명을 겨냥한 그 전 단계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 김인섭 씨를요. 구속 수사가 구속됐죠. 그렇죠. 아마 근데 재판이 곧 잡힐 겁니다. 지금 재판이 김인섭은 근데 그 정바울 사장에 대해서 이번에 10군데를 압수했어요. 10군데. 야, 10군데나. 근데 결국은 그 중에 이제 그 김인섭 씨한테 백현동 4단계 올려내기 대가로 현금 77억. 그 다음에 이거 한바 5억. 그 한바. 이런 데 자금을 주잖아요. 그걸 주다 보면 이제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한 거 아니냐. 이런 데 혐의도 있고요. 정바울 사장도 이게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수사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뭐 정바울 사장이 협조적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 예, 예, 예. 뭐 자기 거는 부인하는데 남은 건다 김인섭한테 준 거는 잘 불고 있어요. 협조적인데. 예, 예. 그럼 이게 왜 하느냐? 아마 근데 그 자금이 없어요. 한 3,200억 이상 벌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원래 정바울 사장이 거지였어요. 예. 제 아는 분이 몇 억 빌려주고 이랬거든. 근데 지금도 서류상 거지예요. 그때 3천억 남겨서 김인섭에게 77억 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근데 나머지 돈이 어디 갔냐면. 그런가요? 나머지 돈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예. 검찰에서 이게 추적하는 게 혹시 여러 관노비나 예.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열 군데 정도를 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그 아직까지 김인섭의 입을 안 열어. 그냥 이 정진상이한테 얼마 줬다. 예. 이재명한테 얼마 줬다. 이런 게 불질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증거로 놓은 거는 많죠. 예. 김인섭 씨가 이재명이는 전혀 몰랐다 했잖아. 2007년도에 그 선거대책 본부장이었잖아. 예. 근데 그 위에 2014년에 이재명이 선거 사무실 있잖아. 예. 얻을 때 보증금하고 그렇죠. 자기가 다 월세. 예. 전부 이게 자기가 다 예. 대준 거. 이런 게 증거로는 일부 이제 검찰이 혐의를 확보했고 예. 다만 이게 전모를 안 밝히니까 이게 과연 자금이 다 어디 갔는지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사도 지금 그 이재명을 향하는 전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또 대장동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김용이 그때 20억을 요구를 해서 그 남욱을 비롯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선 후보 경선 때 호남에 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20억을 요구를 해서 8억 5천만 원까지 받았잖아요. 예. 8억 5천만 원 받은 돈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재명 집으로 몽땅 갖다 놨다는 거예요. 예. 몽땅 집에, 그 이재명 장롱 뒤지면 그때 8억 5천만 원을 갖다 놨는데 비서실에서 와서 다시 가져가서 그것을 은행에다 넣었다는 거죠. 예. 넣으니까는 이것도 일종의 돈 세탁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요. 이재명은 본래 있던 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 옛날에 찾아놨던 돈, 어머니 모친 상태 부조금 들어갔던 거, 그것을 은행에 넣고 거기서 기타금을 들어갔다. 기타금을 예비경선 기타금을 1억 원을 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대장동 일당의 돈으로 기타금을 냈다는 게 되는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나는 그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분명히 돈을 받아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 혐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예. 뭐 완전히 처음 넣은 건 아니고요. 예. 저도 이제 그 돈 출금할 때 용처만 처음 넣은 이야기고요. 중앙일보에. 예. 제가 이 내용은 여기 방송을 몇 번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번에 2021년에 경선하잖아요. 예. 이낙연하고. 예. 경선하면 이제 기타금도 들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이 돈을 어디서 넣냐? 요 경선할 때 이제 그 3억 2,500만 원을요. 예. 현금을 이재명이가 집 명의로 계좌에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예. 3억 2,500을 예. 자기 농협 계좌에 예. 이재명 계좌에 예. 이게 황당하잖아요. 예. 선거 앞두고 예. 3억 2,500을 이재명 계좌에 이거 아마 바로 FI 통보됩니다. 입금도 통보돼요. 예. 자기 계좌에 입금한 것도. 3억 2,500 현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현금이 그렇죠. 현금을 누가 3억 2,500이 누가 있어요? 예. 현금을 그러면 3억 2천이면 쇼핑백 한 요만큼. 이걸 이게 입금하는데 예. 근데 이재명이가 그게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예. 이 출처를 소명한 게요. 요 입금은 이제 그 2021년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소명하기로는 2019년 3월에 2019년 3월에 내가 이제 그 출금할 때도 현금 출금할 때는 용도를 적어야 돼. 그렇죠. 어디 쓴다. 그러니까 용도를 처음에 대량으로 출금할 때. 2019년 3월에 1억 5천을 현금으로 출금할 때 생활비라고 적어요. 생활비. 현금이. 그 다음에 또 같은 해 19년 10월 달에 5천만 원을 더 뺍니다. 이거는 변호사비 때문에 뺀다고 했어요. 그때 재판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2억을 2019년에 3월하고 10월에 1억 5천 2억을 빼는데 앞에 1억 5천은 생활비, 뒤에 5천은 변호사비 이렇게 적고 인출을 해. 그러면 이게 써야지. 생활비로 쓰든지 변호사비는 줘야지. 특히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들 때잖아. 그건 누군가 대납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이 돈을 그대로 장롱 속에 2년 보관한 거지. 그리고 어머니 부조금. 어머니
조의금. 예, 조의금. 그럼 여기 요 2억에다가 예. 어머니 조의금 1억 2,500. 예, 예. 하가 3억 2,500이 나 현금이 집에 있다. 예. 이렇게 국회 신고할 때 재산 신고를 했죠. 재산 신고를 현금이 3억 2,500 예. 집에 있다. 예. 신고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현금이 인출해 가지고 그대로 신고했기 때문에 예. 그 돈을 입금한 거 아니냐. 나 아무 문제 없다. 예, 예, 이게 이재명 주장이에요. 예. 자, 이 주장의 결정적인 모순점 네 가지 중요합니다. 예, 예. 이 중에 말해야 될 네 가지. 예. 난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자, 첫째, 음. 돈의 꼬리표가 없다. 돈의 꼬리표가 없다. 이 말은요. 제가 맡은 사건도 그래. 예를 들어 이제 그 현금을 내 계좌에 인출해가 있어. 예. 신고를 해. 예. 근데 그 돈을 써버려. 어디에? 그 다음에 다시 뇌물 받아서 그 돈을 채워놔. 예.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잖아. 신고한 돈. 그 돈은 그 돈이죠. 아, 신관돈 그대로죠. 돈에 꼬리표가 없단 말이야. 아, 예. 바깥치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2억을 저는 썼다 봐요. 이재명이가. 예, 예. 변호사비로. 예. 근데 그걸 나는 2억을 농에 들고 있다고 신고한 거지. 재산 신고는. 그러면 이게 선관위 직원이 집에 가서 현금을 확인도 안 하고 그 현금에 선관위 도장 찍어서 이 돈이 그 돈이다. 예. 표시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돈에 3억 2천을 막 그 돈에 맞춰서 계속 잔액이 있으면 되는 거네. 잔액도 필요 없지. 집에 현금이 있다고 신고만 아, 해니까. 나 집에 현금 있다고 신고했으니까는. 근데 그 돈을 쓰고 뇌물 받아서 그 돈을 바깥치기 하면 같이 채워놓으면. 완벽한 범죄라 보는 거야. 아, 채워놓으면은. 자기들이 완전 범죄잖아.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게 그 자기가 인출한 돈하고 뭐 어머니 받아드시고 예. 그 돈이 그대로 이게 입금한 돈인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왜 돈에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지가 변호사비 쓴다고 인출했잖아. 예. 그 변호사비 썼지. 그래갖고 이게 다른 뇌물 받아서 그냥 그 인출한 돈을 그대로 이게 나 들고 있다가 입금한 거다. 이렇게 하는 사건이 종종 있어요. 아. 제가 맡은 사건에도. 아, 전형적인 수법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좀 고단수 꼼수죠. 아, 고단수입니까? 옛날에는 왜 재산 신고를 해놔니까 예. 인출해놨고 썼는데 재산 신고 안 해야 되잖아. 재산 신고 해놓으면 현금이 있다고. 나중에 뇌물 받을 때 알리바이 되잖아. 아, 그래서 현금 있다고 해놓는구나. 그럼요. 아. 제가 정치한다. 예. 미리 2억 받을 뇌물이 있으면 2억을 미리 내 계좌 빼. 예, 예. 2억을 쓰고 나중에 2억 뇌물 받아서 예. 내가 신고했지 않냐 신고를 해놔. 예. 이런 방법이 있잖아. 아. 이게 바로 첫째. 저는 돈에 꼬리표가 없으니 그 돈이 그 돈인지 알 수 없다. 예. 이게 첫째 이유고. 예.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근데 이재명이 한 말이죠. 장롱이 이자 주나. 장롱이 이자 주나. 이재명이 한 말이거든. 예. 야 이재명 2년 뒤에 기타금 쓰려고 예. 2년 전에 미리 은행에 가만히 있으면 2년간 이자 붙지. 이자 붙죠. 근데 이걸 현금으로 빼라면 장롱에 나눴다가 2년 뒤에 다시 입금하면 2년 동안 이자 못 받죠. 못 받죠. 그런 이재명이가 손해볼 놈입니까? 어. 그 돈 밝히는 이재명이가 아. 장롱에 2년 동안 이자 주느냐고. 예, 예. 이재명이 장롱은 뭐 특수한 장롱입니까? 이자까지 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인 그래 아니잖아. 예, 예. 두 번째.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에 바로 적발된 거죠. 예. 그때는 제가 용도를 검찰이 수사를 못했거든. 찾을 때 바로 이게 1억 5천원 생활비, 5천원 변호사비 쓴다고 차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가 이재명이 말로도 2억 5천 이상 줬잖아. 맞잖아요. 그러네. 예. 그게 바로 그것도 아니냐. 이재명이 말로도 줬잖아. 변호사비 준다고 찾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용도를 보니까 딱이 맞아 떨어지는 거고 자기 말로도 이게 2억 이상 변호사비를 들었다 예. 했으니까 그게 세 번째는 예. 이번에 용도가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밝힌 거죠. 아. 용도를 예. 변호사비하고 생활비로. 예, 예. 세 번째.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게는 이재명이 던데 이거는 말 못할 거야. 네 번째가 뭐냐? 배소연이가 아, 배소연 씨 또 나오네. 녹취록이 넣었잖아. 예, 예. 배소연이가 근데 그 밑에 공무원 데리고 다니잖아. 예, 예. 너 빨리 순회동 가가지고 돈 가지고 맞아. 마감 시간 예, 후에 예, 예. 그것도 마감 시간에 은행이 예, 예. 그렇잖아요. 입금식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녹취록이 다 나오는데 나왔어요. 예, 근데 나왔어요. 그 앞에 보면 뭐냐면 이게 짜증난다고 하면서 야 우리가 이게 신고해놓은 게 얼마야? 이거 확인해봐야 된다고 재산 신고 내역을 달라는 거야. 그래, 맞아요. 그 부분이 있어요. 있죠? 예, 예. 우리가 국회, 재산 신고 얼마를 했냐, 현금 얼마 했느냐. 그러니까 돈은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다 입금시킬 수는 없잖아. 아, 그러면. 안 아까 되지. 이재명이가 저 알리바이 하려고 3억 2,500을 신고해놨잖아. 아, 그만큼 딱 그러니까 맞춰서. 너 인마 8억 중에 4가면 안 되고 3억 2,500 맞춰서 내라. 맞춰서 내야 되는데, 빨리 이게 살펴봐. 이거 결정적입니다. 아니 만약에 떳떳하게 집에 있던 돈 현금을 그대로 입금하면 너 집에 있는 현금 받아 다 입금하면 되지.
굳이 신고 내역을 다시 가져와. 예. 3억 2,500을 딱 맞춰서 예. 그거만 입금해라. 맞춰야 되니까. 이 말은 그 초과분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초과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고 내역 맞추려고 500만 원까지 맞췄잖아. 예. 이거 어떻게 녹취록 빨리 나가느냐고 이재명이가.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 그 맞춰놓는 돈이 대장동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전부 다. 김용. 김용이 가서 채워놓는 거죠. 장롱에다가. 그럼요. 빠져나간 것은 김용이 대장동에 받아서 그 집에 직접 가서 그 금고에다가 채워놓고 그럼 여기서 다시 뺏어고 그리고 거기는 2억 3천 얼마나 항상 돼 있어야 돼. 3억 2,500. 3억 2천 500 항상 돼 있어야 돼. 장부에는 이제 신고는 3억 2,500인데 예. 이재명이 말로는 이 돈을 2년 전에 빼가지고 10원도 안 쓰고 장롱에 있다가 딱 500만 원까지 입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돈 쓴다고 2억을 인출했잖아. 그다음에 어머니 뭐 돌아가신 것도 저는 거짓말 봐요. 왜냐하면 그때 돈 안 받는다 했거든. 마음만 오라 했거든. 조이금 안 받는다고. 아, 그랬었나요? 예. 아. 근데 1억 2,500을 또 지말로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10만 원 넘으면. 그렇네요. 그 몇 명 오는지 따져봐야 돼. 1인당 10만 원 넘으면 김영란법 위반이야. 10만 원에서 1,000명 오면은 1억인데. 그러니까 밥값은 안 나갑니까? 예. 비용은 오면 저도 이게 치러봤잖아 상을. 예, 예.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은 그럼 이게 2년 동안 2억 인출해가 2년 전에 10원 안 쓰고 농에 해놨고 그걸 신고해놨다가 그 돈을 그대로 입금시키게 되잖아. 예. 맞잖아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인출한 돈을 좀 써줘. 예. 하나도 안 쓰고. 예. 그다음에 배소연이가 왜 그러면 이게 신고 재산을 저는 모르고 있은 거죠. 예. 뭐 옛날에 알아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죠. 신고 정확히. 내역이 우리 현금이 신고한 만큼만 입금해야 되니까. 그래. 아. 신고한 만큼만 그거 이제 해라. 이해가 되네. 그래서 불러 쓴 거죠. 예. 이게 저는 결정적이다. 녹취록이. 예. 이래 보는 거죠. 예. 어쨌든 검은 돈이 그 장롱 안에 있다. 예. 장롱 안에 계속 채워지고 있다. 그 김용이 계속 채워주고 있었다. 예. 자, 그 김남국도 장롱을 뒤져야 되는데 여기도 또 장롱을 뒤져야 되는 상황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지금 2부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재명 원래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불거진 김남국의 코인 스캔들이 이재명을 덮칠 수도 있다. 자, 이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또 하나 그 지금 민주당 엉망진창이에요. 또 하나 그 돈봉투 또 전당대 돈봉투 사건인데 이성만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그때 뭐 1,000만 원 어디 만들어 가지고 그 돈봉투 뿌리는 그 이정건 사무부총장에게 준 그 혐의죠. 예. 그러면은 이게 구속영장까지 갈까요? 뭐 지금 이제 그 조사받는 태도가요. 예. 모든 게 증거를 인멸하니까 13시간 조사받았어요. 예. 근데 두 가지가 중요한 녹취가 있거든요. 아, 녹취 있죠. 이걸 이게 그 이승만이가 예. 야, 이제까지 시간이 한 37일 있었는데 예. 좀 이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내야 되는데 예. 진짜 상식이 안 맞는 전벽에 이정거한테 떠넘기는데 예. 자, 이게 두 가지 녹취록을 해명을 해야 되잖아. 예. 검찰이 처음 물었어요. 예. 녹취록에 보면 이게 하나 있어요. 막 오빠 하면서 야,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줄게. 오전 10시에 갈게. 내일 예. 주면 안 돼? 이런 녹취 있잖아. 예. 이거 뭐요? 검찰이 물었잖아. 음. 이랬더니 이정건이가 계속 이게 돈을 달라고 막 닥달을 해가지고 예. 수차례 내가 거절하다가 예. 계속 돈 안 준다고 하면 이정건이가 삐져가지고 캠프 탈당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정건이 달래려고 내일 1,000만 원 준다고 했다. 아, 참네. 이게 변명이에요. 야, 이승만 한번 생각해봐라. 수차례 이정건이가 돈 달라는데 너가 거절했으면 그게 녹취가 있어야지. 예. 왜? 그렇죠. 모든 녹취가 다 지금 자동 녹음됐죠. 자동 녹음. 이정건 핸드폰에 다 자동 녹음이 됐죠. 그러면 이정건이가 계속 돈 달라고 닥달하고 야, 돈 못 준다 거절하고 이게 녹음이 있어야지. 없잖아. 예. 처음 전화하니까 오빠 보니까 바로 내준다는데 이게 첫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야, 이정건이가 송영길이하고 진짜 오빠 친하고 공천을 4번이나 주는데 예. 네가 1,000만 안 준다고 이정건이가 탈당하겠냐? 그럼 그거 이승만 네가 탈당하면 탈당하지. 그렇지. 예. 이정건이가 네보다 더 친해 예, 송영길이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 탈당한가 싶어서 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주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안 준 것처럼 했거든. 근데 실제 다 돈이 전달됐어요. 지역 책임자들. 아, 그렇죠. 돈 그거는 강내구가 자백했어요. 예, 예. 강내구가 국회의원들한테 뿌린 건 다 모른다. 그거는 근데 아마 지역은 내가 다 줬다 했거든. 국회의원들은 윤관색이 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했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녹취록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고 더 두 번째 더 황당한 이제 또 검사가 추궁합니다. 녹취록 이런 게 있어요. 야, 돈 전달 방식 있잖아. 박용수 보좌관한테 주는 거 있잖아. 예. 돈 전달 방식은
송영길이 송 대표가 있을 때 같이 이야기 다 했다. 이렇게 나와. 그렇죠. 송영길이 있을 때 송이 있을 같이 때. 송이 있을 때 네, 송 송이 대표 있을 때. 있을 때 같이 이야기했다. 송국건이 아니고 송영길이 있을 그러니까 때. 송영길도 알았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돈 전달 방식. 거기에 박용산 주는 거거든. 예. 이게 송영길도 알았냐 몰랐냐 추궁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검사로서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이제 또 이승만이가 또 말이 예. 또 이정거의 탓이야. 이정거이가 막 자꾸 닥달하는데 예. 내가 이제 이정거한테 돈을 거절하려면 내가 이제 박용수 보좌관한테 내가 직접 줄게. 이러면 이정거이가 돈 요구 안 할 거 아니냐. 예. 내가 직접 줄게 박용수한테. 예. 그래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송영길이 없는데 내가 송영길을 방패막이 거짓말로 내가 이게 이정거이한테 한 거다. 왜냐하면 이게 송영길한테도 내가 보고했는데 박용수 직접 준다. 그러니까 니한테는 안 주겠다. 이정거이. 이런 식으로 이정거이 닥달을 피하기 위해서 송영길을 방패막에 내가 자기 이름을 그냥 집어연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완전히 이정거이가 들으면 피토하고 지금 난리 납니다, 이거. 그렇죠. 이정거이가 이거 들었으면, 와, 내가 뭐 협박범, 공갈범도 아니고 내가 이승만한테 뭐 돈 뜯어낸 사람도 아니고 같이 일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거 자기 살라고 전부 이게 내 탓으로 돌리잖아. 참. 이정거이를. 완전히 파렴치 이상한 놈으로 몰잖아, 이정거이를. 이정근 씨도 아무리 뭐 로비스트고 뭐 범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때 강대구도 그 통화 내용 가지고 돈 달라고 이정근이 하도 징징거려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 그 감옥에 있는 여자한테 모든 걸 뭐 다 덮어씌우는 그 상황이고 이성만 의원이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는 그 녹음 파일이 편집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못 하죠. 검사가 다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는 변명을 하는 거니. 제가 어제 그 방송도 이것저것 했지만 편집이라는 건 뭐냐? 우리 녹취록 제가 1시간 분량 있잖아요. 원래 재판에 내려면 1시간 다 내든지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30분만 내든지 아니면 끝에 50분부터 60분까지 10분만 내든지 이건 돼요. 이건 합법이야. 근데 앞에 10분 자르고 중간에 10분 끝에 10분 이거 짜집기야. 이거는 이게 증거 조작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렇겠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검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겠다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검찰이 군데군데 짜집기 한 게 아니고 이승만 주장이 뭐냐면 3월 며칠에 녹취하고 5월 며칠에 녹취를 합친하니까 조작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이거는 녹취를 갖다 합친한 거죠. 그날 녹취를 전액을.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전혀 악의적인 편집이나 이게 없었다. 이것도 이게 분명하고요.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뭐 자신하고 이미요. 이정근 씨가 다 풀었어요. 그래서 구형이 3년 넣은 거예요. 그렇죠. 이정근 씨가 왜 구형 3년 했겠어요, 검사가? 아니, 검사가 구형 3년 했죠. 그러니까 판사가 3년 6개월 때렸잖아. 그런데 판사가 4년 6개월 때렸잖아. 3년 구형에 4년. 4년. 두 개 형이 넣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구형보다 많이 때렸죠. 많이 때렸죠. 근데 왜 검사가 구형을 3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쁘니까. 주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볼 때는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해주고 증거자료 다 갖다주고 그러면 이게 구형줄이 주는 거는 인지상정이죠. 따라서는 그렇죠. 이미 정상을 참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상 참작. 그게 무슨 뭐 거래가 아니고 펄리바게닝이 아니고 정상 참작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현역 의원들 돈봉투 사건 현역 의원 줄소환이 되는데 첫 스텝에서 꼬여버렸어요. 이승만은. 첫 스텝에 꼬였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윤관석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송영길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좀 정리를 한번 짚어보시죠. 현재까지는 이제 제가 예언대로요. 제가 4단계로 간다 했잖아요. 실무자 구속, 강내국 구속됐죠. 맞아요. 그다음에 윤관석하고 이승만 현역 뿌린 의원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송트남으로 저는 봅니다. 현역보다는. 베트남? 송트남. 송영길이. 송영길 베트남. 베트남이 성매매 그때 별명이 송트남이거든. 송영길이부터 부를 그때 왜냐하면 당대표지만 전직이고 또 이게 지금 배지가 아니잖아. 그 송영길이 불러봐야 현역들이 노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저는 송영길부터 하고 윤관석이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특정된 10몇 명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인천에 몇 명, 막 나오고 있어요. 오잖아요. 호남에도 있고 친명이라 해도 이름 다 특정했잖아요. 철음에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이렇게 되고요. 제가 근데 보기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책임은요. 항상 이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크고 예. 그다음에 이익을 많이 볼수록 책임이 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익을 제일 그렇죠. 많이 본 거는 송영길이죠. 송영길이죠. 권한도 제일 크죠. 예, 예. 송영길이가 주범이에요. 아, 이 사건 그- 누가 예, 봐도. 예, 예, 예. 그럼 송영길이는 예. 100% 구속이. 예, 예. 제가 여기 이거 구속 안 되면 제가 진짜 방송 이거 걸 수는 없어요. 계속 나와야 되니까. 우리 그 법대로는 계속 출연해야 되니까 제가 내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김남국이처럼 뭐 전재산 걸면 안 되니. 예. 근데 송태남의 구속 안 하면 이거는 강내구가 억울해 안 돼요. 예. 맞잖아요. 예. 강내구는 송영길 당선을 위해서 한 건데. 했는데 구속이 됐는데. 그래요. 예. 저는 송태남은 100% 구속. 예. 그다음에 윤관석이가 높죠. 윤관석이는 현역들 6천만 원. 예. 그다음에 이성만이는 1,000만 원이에요. 따져보면. 아, 액수만 보면. 그래서 저는- 영장까지 간 구속 영장까지 안 갈 그렇죠. 수가 있겠네. 아마 이게 윤관석이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송태남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이성만이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태도가 아주 불량해. 예. 조사받는 거는. 그다음에 나머지 현역들은 이제 300만씩 받잖아요. 이게 전부 옛날에 집행유예 넣었거든. 예. 예. 고성덕이 사건을 그렇죠, 그때 바뀔 그렇죠. 때 좀 집행유예 넣었죠. 예. 그게 300이잖아. 8개월에 집행유예 나왔어요. 2년. 예. 그거 300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보기에 나머지 돈 뿌린 사람들은 불구속 기소한. 근데 그것도 엄청나죠. 불구속 기소 집행유예는 뺏지 날라가고 출마를 못 하잖아. 그렇죠. 5년간도 못하면 못 하잖아요. 예, 예. 따라서 이게 엄청난 판문이 현역 소환하면 저는 일 거다. 이게 또 이재명 그때쯤 되면 또 구속영장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이거하고 이게 맞물려 버리면 그렇죠. 엄청난 동료가 될 거다 이래 봅니다. 현역 위원회니까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또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송영길은 좀 억울하겠네. 본인 그 국회의원직을 이재명에게 줘버렸잖아요, 사실상. 지금 이게 영장이 오면 예, 이재명에게 줬기 때문에 송영길은 체포동의안도 없이 바로 그냥 법원에서 실질심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방탄은 없어지는 건데 예. 아마 이제 뭐 진짜 배티스도 계속 방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또 결과는 방탄 없이 가각 기각된 사람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해봐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사건은 저는 좀 이게 김남국보다는 관심이 떨어졌지만 이 사건도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현역이 지금 몇 명이 연루돼 있고 줄줄이 전직 연루돼 대표인데 예. 저는 앞으로 이게 또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일단 10명 이상이 이렇게 소환되는 그 장면만 가지고도 국민들은 참 좀 분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이 줄줄이 그 포토라인에 서는데. 자, 그래서 우리 그 소정욱 변호사께서는 이 법조 논객이신데 또 정치권의 앞날을 잘 짚어보기로도 유명합니다. 자, 지금 엉망진창 민주당 해체 모여 할 것 같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마 이제 그 해처 모여보다는요. 예, 일단. 저는 비례 위성 비례 있잖아. 예. 이런 당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때 범죄자 중심으로. 범죄자 중심으로 범죄자 중심의 그 위성. 손혜원이 이야기했던 거. 네. 예. 손혜원이가 이게 김남국이 어떻게든 국회 와야 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당을 하나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비례. 예. 만약에 선거법이 이대로 가면 예. 비례당이 계속 놀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가장 좌파 쪽에서 파괴적인 드림팀이 하나 놀 것 같아요. 드림팀. 손혜원이가 장난치지는 않을 겁니다. 파괴적인 드림팀. 뭐냐면 이게 그 제가 5번까지만 예측하겠습니다. 뭐 더 생각이 많지만 비례를 순번을 주잖아. 예. 어떻게 주면 드림이냐? 네. 좌파들입니다. 보통 여자 남자 이렇게 주잖아요. 5번부터 가보면 5번은 여자잖아. 1, 2, 3, 4, 5 여자네요. 그렇죠. 예. 5번은 이제 윤미향이를 줄 것 같아요. 윤미향이가 지금 지금 무소속입니다. 이렇게 벌금이 1,500이 넣었죠. 예. 위안부 할아버지 그 횡령이가 1,500 넣었잖아. 예. 재판 중이잖아. 예. 그럼 이게 공천은 쉽지 않잖아요. 예. 무소속이고 예. 재판 중에 있고 1,500인데 국회의원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 예. 예. 그럼 이게 비례로 가야지. 5번 정도 줄 것 같아. 예. 만들면. 예. 그다음에 4번은 예. 남자 최강욱이. 최강욱.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야 오경미 판사 있잖아. 예. 오경미가 이게 선고를 안 해. 예. 앞으로도 이게 전화배치를 보낼 수가 있어요. 예. 예. 김명수하고 짜고. 예. 그럼 이게 몇 년 갑니다. 그럼 최강욱이는 대법원에 가 있는데 집행유예잖아. 예. 공천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최강욱이도 살리 되잖아. 그래서 저는 4번 줄 것 같아요. 3번은 여성. 3번 예. 손혜원이가 가지. 자기가. 지가 가려고 하는 거죠. 예, 아니 손혜원이가 김남국이 뺏지 주는 게 아니고 예. 김남국이 언치가 나도 뺏자면 달자. 예. 근데 나도 여기 벌금 그거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조카한테. 예. 자기가 전재산 기부한다고 개난리 치라고 지금 안 하잖아. 그게 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 확정됐잖아. 예. 예. 그렇죠. 부패법이잖아. 예. 그럼 여기 공천도 어렵지만 당선이 어렵잖아. 예. 그 비례 안전하게 내가 당을 만드니 내가 1번은 좀 그렇고 1번은 그렇고 3번 정도 안정권에 당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예. 3번을 손혜원이가 지각하는 거야. 자기는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2번을 김남국이 주는 거예요.
김남국이 만든다고 하니까 자기 명분이 김남국이 살리는 거니까 황태자니까. 그렇죠. 김남국이 죽이면 큰일 나니까 당이 예. 다 불만이잖아. 예. 김남국이 예. 2번. 예. 근데 1번이 중요하면 이게 제가 대예측이에요. 누구냐? 제가 예측 1번. 예. 김정숙? 김정숙이보다 조국 아들? 조국이 조국 딸? 남자잖아. 조국 딸? 조민. 아, 그래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기 조국이는 정치 안 한다 그래. 예. 이미 실형 2년이 녹아지고 자기가 나가는 것보다 예. 딸을 명예를 회복해야 되잖아. 아. 조민이가 이미지도 좋고 뭐 인물도 좀 반반하게 막 떠들고 요즘 인기가 좋고 예. 막 하니 예. 남자들 예. 청년들이 몰표준다. 예. 조민이를 1번 내세웁니다. 그러면 여기 조국이는 장외에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는 예. 정치인 행세하고 예. 조민이를 딱 내세우면 자기들이 볼 때는 야 드림팀이 떴다. 조민, 김남국, 손혜원, 최강욱, 윤명 자기들이 볼 때는 드림팀이지. 전부 전과자. 범죄자들이야. 파괴적인 드림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그 당 이름을 뭘로 해야 되나? 범죄자 당, 범죄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자기들이 볼 때는 뭐 윤석열 탄압받는 탄압 이미지 예, 이런 당을 예, 만들겠지. 예. 자기들은.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전과자 범죄자인데 이름을 이게 어떻게 짓든 간에 예. 결국 자기들은 윤석열 검찰의 탄압을 받은 예. 희생양들이다. 아, 그 이래서 이게 프레임으로. 그 팀을 프레임으로. 만들면 예. 거의 좌파 쪽의 표가 예. 조국, 예. 김남국 맞잖아요. 김남국은 이재명이고 예. 다양 쪽에 예. 저는 이런 게 당이 논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이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 의해서 이제 당선자가 순번대로 딱 정해져서 결정이 되는데 만약 이런 범죄자 당이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배출이 되면은 그 한국 민주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결국.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예. 조민이도 지금 정치한다는 소리 아, 그 이야기 하고 계속 있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정치 안 오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지역보다는 자기들은 비례정당 만드는 게 비례해서 훨씬 당선가이 높죠. 그러니까 표마하면 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비례를 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당했다. 탄압을 당해서 우리가 뭐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막 주겠죠. 그러니까. 그 극성 지지층 개딸들한테. 그러면 이재명이나 또는 이게 친문도 예. 조국이가 있고 친문은 그다음에 이재명은 김남국이 여러 명 있잖아. 예. 결국에 그 당을 우리 적통이다. 우리 민주당 지역구 찍을 사람은 그 당이 예. 적통이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당을 폄훼하고 공격하다가 맞아 죽습니다. 개딸들도 전부 김남국이를 예. 얼마나 이게 떠받듭니까? 따라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그 전제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야 되네. 아니 요즘 제도가 그렇다면 예. 위성당이니까 예. 민주당 당연히 없죠. 예. 원래 없잖아요. 예. 비례 후보가 아, 그대로 자기 가면은. 그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드니까. 예. 그러면 위성 정당이 몇 개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저는 그 당이 적통이 된다. 우리 이렇게 보는 거죠. 범죄당이 예, 범죄당이 적동이 된다. 예. 과연 이것이 현실로 일어날지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예측력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왜 기대를 거냐면은 이런 당이 등장을 하면은 다음 총선은 국민의힘이 완전히 승리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5월 20일 보내드린 이 서정욱의 법대로 1부, 2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서, 재료를 제가 준비를 해서 서정욱 변호사께서 요리를 한 그 내용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